이거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쓰는 얘기예요. A stitch in time saves nine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. 이것도 상권 분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그 상권을 잘 선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갈림길에 놓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 상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창업하는 운영자인 사업자인 내 입장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고객이 그 상권에 들어오기가 불편하다 할 때는 그 상권을 선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한 2,100개 정도의 상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고객들이 잘 쉽게 들어오고 싶은 상권이 있고 꺼려하는 상권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. 그래서 이 고객을 불편하는 것은 내가 그 상권에 들어가는데 대중교통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편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상권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객의 입장에서 저 상권에는 불편할 것 같아 하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이래 두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상권 분석은 뭐 그 필요 있어? 뭐 대충 그까이 그는 권리가 없는데 그냥 점포 고객들 눈에 좀 띄는데 들어가면 다 성공할 수 있지. 아니다는 얘기예요. 상권마다 업종 궁합이 맞고 적합도가 높은 업종들이 따로 있고요. 입지마다 그 업종 또 적합성이 어울리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대부분이 주택가 상권 그리고 번화가 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제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주택가 상권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주택가 상권은 18층 고층 이상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상권 그리고 18층 미만의 중층 아파트 플러스 다가구 다세대의 빌라촌들이 모인 그런 주택가 상권 그리고 오래된 그 주택들이 모이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. 이 부분을 뒤에 지도에 가서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미국에 있는 도널드 B. 세갈이라는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분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올바른 상권 분석을 먼저 수행하지 않고 점포를 선택하는 것은 블라인드, 쉽게 말하면 눈 가림으로 비행기를 조정하는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점할 그 상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출점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눈 감고 비행기 조종하고 똑같다 얘기한단 말이에요. 상권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. 그렇게 강조를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제 현장에서 35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고 부딪혀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냅니다.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이전에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왔던 거예요. 뭐냐? 오프라인 상권은 줄여라. 그리고 온라인 상권은 가능하면 넓혀라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창업 아이템 중에 제가 이제 그 편의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. 편의점이 아니라 그 미용실 얘기를 들어볼게요. 미용실이 지금 전국에 13만 개가 넘는다했습니다. 그렇다면 동사무소가 행정동이 지금 2,089개 있는데 일반 평균 거주자가 24,600명이라 보면 미용실 같은 경우가 그 동 하나에 거의 60개 가까이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.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오프라인의 상권 범위들은 좁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온라인 상권은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권 범위를 넓혀라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.